부코카서스의 고인돌 The Omens of North Caucasus, 메이크업 컬처과 한반도의 고인돌. 제1부 부코카서스의 수수께끼, 고인돌. 제한장 마이코프 문화의 세계 청동기 시대의 도가니. 부코카서스의 고인돌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 기념물들이 등장한 고고학적 배경, 즉 마이코프 메이크업 문화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 마이코프 문화는 단순히 고인돌을 만든 단일 집단이 아니라 당시 서부 코카서스 지역의 문화적 지형을 형성한 핵심적인 세력이었다. 고인돌 축조 전통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역 청동기 시대의 다층적인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 1.1. 연대와 기원. 마이코프 문화는 서부 코카서스 지역의 주요 청동기 시대 고고학 문화로 대략 기원전 37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번성했다. 2018년에 발표된 고대 DNA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마이코프 인구는 남쪽, 오늘날 조지아의 이메레티메르트 지역에서 기원했으며 코카서스 북쪽 사면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암흑기 메쇼코다알키티 미쇼코로 알려진 신석기 말기 농경민의 후손이었다. 이러한 남방 기어설은 이 문화가 순수한 지역적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인구와 사상의 유입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고고학적으로 마이코프 문화는 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일라테펠레레팁 문화, 그리고 동부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우바이드 우베의 시기 기념물과 강력한 연관성을 보인다. 특히 시리아의 텔카즈네 1세트 어카이즈니 아이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의 유사성은 이 문화가 더 넓은 근동 세계와 깊이 통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마이코프 문화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당시 유라시아를 연결하던 광범위한 교류망의 일부였음을 의미한다. 1.2. 사회, 경제, 기술. 마이코프 사람들은 정주 생활을 영위했으며 기원전 4000년경으로서 올라가는 광대한 계단식 경작 단지의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 발달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높은 수준의 사회 조직과 경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증명한다. 이들의 사회는 쿠르간 컬겐이라 불리는 엘리트 무덤에서 발견되는 엄청나게 풍부한 부장품을 통해 계층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코프 쿠란 자체에서는 7000점 이상의 금 유물과 1000점의 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초기 청동기 시대의 다른 어떤 유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다. 그들은 비소구리압금의 정교한 사용으로 유명한 야금술의 선구자였다. 이 기술은 주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웃한 얌나야 옌메이의 문화는 양면, 주영틀이나 손잡이가 달린 단검 같은 기술을 이들로부터 차용했다.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축은 주로 돼지와 소로 구성되었으며 말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퀴 달린 운송수단을 보유했으며 이 혁신적인 기술은 코카서스에서 스텝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3. 장례 관습과 예술적 표현. 전형적인 마이코프의 무덤은 봉분, 즉 쿠르란으로 흙으로 쌓은 둔덕 아래 중앙 매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지는 종종 웅크일어나 구부린 자세굴장, 취장으로 안치되었다. 마이코프 쿠르간의 주 매장실과 같은 엘리트 무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 동유럽 최초의 모피 의복 포함, 귀금속 용기, 무기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마이코프 문화의 예술을 정의하는 특징은 마이코프 동물 양식이다. 이은 후대의 유명한 스키타이 동물 양식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정교한 장식 전통이다. 이 양식은 마이코프 쿠란에서 출토된 상징적인 금, 은재 황소 조각상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의 유물재 해석은 그들의 의뢰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 왕의 홀셉제로 여겨졌던 유명한 금, 은재관은 이제 공동으로 맥주를 마시기 위한 정교한 빨대로 해석된다. 이는 위계적 과시뿐만 아니라 공동의 향연과 집단 의뢰가 그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1.4. 마이코프와 고인돌의 관계 연관인가, 분리인가? 일부 고인돌 유적에서 발견된 물질 문화는 마이코프 문화와 유사성을 보여 두 문화를 연관짓는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노보스보보드나야 노보스보보드네이와 같은 유적지에서 발견된 독특한 토기구는 주류 마이코프 토기 전통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고인돌 축조 집단이 마이코프 문화의 한 변종이거나 혹은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고고학적 문화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당시 문화적 지형이 복잡했음을 시사한다. 즉, 쿠르란을 축조하던 마이코프 엘리트 집단이 고인돌을 만들던 별개의 공동체와 공존하며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직접적인 동일성보다는 영향과 교류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관점은 마이코프의 고인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마이코프 문화와 고인돌 축조 집단은 어떤 관계였는가? 라는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전환시킨다. 즉, 북코카서스의 청동기 시대는 단일한 마이코프 문화가 아니라 최소 두 개의 주요한 장르. 전통 남방에서 유래한 마이코프 엘리트의 쿠란 내장과 아마도 노보스보보드나야 변종으로 대표된 별개 집단의 거석 고인돌 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던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제두장 조상의 건축 코카서스 고인돌의 유형과 축조 기술. 이 장에서는 코카서스 고인돌 자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독특한 건축적 특징, 형태 분류, 그리고 축조를 둘러싼 지속적인 기술적 미스터리를 탐구한다. 2.1. 유형과 형태.
코카서스 고인돌은 축조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점 판석식 프린트 하장흔한 유형으로 전체 고인돌의 92%를 차지하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6개의 거대한 판석 바닥, 4개의 벽, 덮개도로 구성된다. 2점 조립식 컴퍼스 데뷔톱 큰 판석과 더 작은 잘 맞춰진 돌덩이들을 조합하여 축조한다. 3점 반석굴식 세무 모노리틱 크로우 쉐입 하나의 큰 바위나 안반을 파내어 매장실을 만들고 별도의 판석으로 지붕을 덮는다. 4점 석굴식 모노리틱 가장 드문 유형으로 지붕을 포함한 전체 구조를 하나의 안반에서 완전히 깎아내어 만든다. 평면 형태는 정사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원형 등 다양하다.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고인돌 전면에 위치한 뜰폴컬이다. 종종 골담으로 둘러싸인 이 개방된 공간은 의뢰가 거행되었을 장소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토기, 인골,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다. 2.2 결정적 특징 구멍과 마개. 거의 모든 코카서스 고인돌의 중심에는 구멍 포털 또는 포털이 뚫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구멍은 대부분 원형 직경 약 385cm이지만 사각형 형태도 발견된다. 이 원의 정밀도는 종종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묘사될 정도이다. 이 구멍은 무거운 돌마개로 막혀 있었으며 거의 모든 무덤에서 발견된다. 이 마개는 종종 버섯 모양이거나 심지어 남근 모양을 하고 있어 깊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멍과 마개 시스템은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통제되고 반복 가능한 접근 지점을 상징한다. 2.3점 장식 요소. 장식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매우 상징적이다. 일반적인 문양으로는 수직 및 수평 지그재그, 매달린 삼각형, 동심원 등이 새겨져 있다. 독특한 장식으로는 구멍 주변에 도들새김으로 조각된 가짜 상인방과 기둥이 있다. 일부 고인돌에서는 구멍 장식 위에 한 쌍의 유방이 도들새김되어 있는데 이는 고인돌을 상징적인 자궁이나 재탄생의 장소로 해석하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드물게는 막대기 모양의 의인화된 인물상이나 동물상이 조각된 예도 있다. 2.4. 기술의 역설 정밀성과 미스터리. 가장 경이로운 특징은 축조의 정교함이다. 두 톤에 달하는 돌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다듬어져 90도 각도로 가공되었고 홈을 이용해 칼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결합되었다. 이는 초정밀 결합 Super Accurate Mating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수준의 석조 기술은 심오한 고고학적 미스터리를 낳는다. 구조자들은 소박한 흙질에 살았고 청동기 시대의 도구 청동은 사암과 같은 단단한 돌을 효과적으로 가공하기에는 너무 무르다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요한 산업 기반 시설의 증거가 뚜렷하게 부족하다. 명확한 채석장은 확인되지 않았고 산악 지형을 통해 수톤의 돌덩이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무 쐐기를 이용해 돌을 쪼갰다는 가설도 고인돌 판석 자체의 물리적 증거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러한 건축적 문법은 코카서스 고인돌이 세계의 다른 거석 전통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매장실의 크기나 덮개돌의 무게를 중시했던 다른 문화와 달리 코카서스 고인돌의 건축 철학은 두 세계를 잇는 통제된 문, 즉 구멍과 마개에 집중되어 있었다. 모든 거석 구조물은 이 문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정교한 틀이었던 셈이다. 제사장 목적과 신앙, 난쟁이의 집, 해석. 이 장에서는 고인돌의 기능을 탐구하며 고고학적 증거와 지역 설화를 종합하여 청동기 시대 사회에서 이 기념물이 가졌던 역할을 더 풍부하게 그려낸다. 3.1. 조상을 위한 무덤. 고인돌의 가장 주된 기능은 장례 기념물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굴을 통해 여러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고인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집단 무덤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쇄골장을 쓰장, Secondary Burial 관습이 일반적이었다. 훼손되지 않은 채 발견된 콜리코컬리코 고인돌의 증거에 따르면 시신은 내장실에 안치되기 전에 살을 발라내거나 건조되었으며 새로운 내장을 위해 이전 유해의 뼈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이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장례 절차와 함께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조상에 초점을 맞춘 신앙 체계를 암시한다. 3.2. 의례의 장. 을의 존재는 고인돌이 단지 정적인 무덤이 아니라 공동체 의례를 위한 활동적인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이 지정된 공간에서 향연, 재물봉헌, 그리고 다른 의식들이 거행되었을 것이다. 이뜰에서 발견된 청동기 및 철기 시대의 토기, 도구, 장신구들은 고인돌이 사용되고 재사용된 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고인돌이 전면에 햇빛을 최대한 받도록 남쪽이나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일관된 방향성은 그들의 신앙 체계에 우주론적 또는 태양과 관련된 정렬 개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3.3. 대한 이론과 지역 설화. 무덤 이론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부족의 숭배 장소 또는 동물과 온도 변화의 안전한 식량 저장고와 같은 대안적이거나 부가적인 기능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 아디게에 대해 설화에서는 고인돌을 이스프니스번, 즉 난쟁이의 집이라고 부른다. 저설에 따르면 거인족이 작은 이웃들이 굳은 날씨를 피할 수 있도록 이 돌집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이는 과학적 증거는 아니지만 이 기념물들이 문화 경관에 남긴 깊고 지속적인 인상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코카서스 고인돌은 살아있는 공동체와 집단 얻은 죽은 자들 사이의 역동적인 접점 역할을 했다. 그 목적은 단순한 내장을 넘어 조상과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감 의례를 포함했다.
반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구멍과 마개 시스템,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쇄골장 관습,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의뢰를 행하는 들, 공간은 모두 고인돌이 수동적인 기념물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살아있는 의뢰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제내장 고대의 돌에 비춘 새로운 뒤 최신 과학적 연구 동향. 지난 20년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적 발견들은 고인돌 축조자의 연대, 기원,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4.1. 연대의 재정립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혁신. 흑해 연안에서 셉시셉스의 고인돌이 발견되면서 구멍이 있는 전형적인 판석식 고인돌의 기원이 기원전 32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기은 고인돌 전통이 마이코프 문화의 전성기와 동시대에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 충적층에 의해 봉인되어 훼손되지 않은 콜리코, 고인돌의 발굴은 고인돌의 사용, 기간에 대한 전례 없는 정보를 제공했다. 내부에서 발견된 약 79의 유해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고인돌은 기원전 1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즉 중기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에 걸쳐 6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문화 전통의 놀라운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대 측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고인돌 전통은 초기 청동기 시대약 기원전 3250년부터 후기 청동기 시대 말약 기원전 1250년까지 최소 2000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기원의 추적 유전학 혁명. 고대 DNA 분석은 놀라운 새 증거를 제시했다. 초기 고인돌과 밀접하게 관련된 노보스보보드나야 문화의 대표 유적인 클라디커에리 쿠르란에서 나온 유해에 대한 2014년 연구는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 V7을 밝혀냈다. 이 하플로그룹은 신석기 시대 중북부 유럽의 깔때기 비커퍼너비컬 TRB 문화와 관련이 있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서쪽으로부터의 놀라운 연관성 또는 이주를 시사한다. 한편 후기 고인돌 관련 집단인 클리냐르크애니얼 및 코반커벤 문화에 대한 2020년 유전학 연구에서는 북의 하플로그룹 DG17276을 가진 표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주로 현대 티베트인과 관련이 있다. 이는 동쪽과의 깊고 고대적인 유전적 연결을 가리킨다. 이러한 발견들은 코카서스를 정적인 피난처로 보았던 기존의 모델에 도전하며 수천 년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온 인구 집단의 역동적인 교차로였음을 드러낸다. 4.3. 새로운 발견과 재해석. 현대의 고고학 기술은 거석 경관의 새로운 차원을 밝히고 있다. 드론 매핑 기술은 드마니시스 고라드메네스 스코어와 같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광대한 요새화된 정착지를 발견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회적 복잡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무덤도 확인되고 있다. 크라디에서 발견된 건식 석벽과 점토 지붕을 가진 지상 무덤은 기원전 3300에 3100년경으로 연대가 측정되었으며 전형적인 석조 고인돌의 구조적 선구 형태일 수 있다. 새로운 분석 방법은 매장 의뢰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있다. 제곱-2이 정착지에서 나온 두개골에 대한 X선 형광 분석 결과 두개골 내부에서 진사시네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희생 의뢰와 관련될 수 있는 죽은 자에 대한 복잡한 의뢰적 처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북코카서스의 고인돌 축조 문화는 단일하고 고립된 형상이 아니라 서쪽 유럽과 동쪽 아시아로부터 온 인구 집단과의 상호작용과 유입을 통해 주기적으로 변모해 온 장기적인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정적인 민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집단을 흡수하고 통합하여 버뮤라시아 선사 시대의 핵심적인 결절점 역할을 한 문화였다. 제부 비교 글로벌 관점 코카서스와 한반도. 한반도의 고인돌 전통은 청동기 시대에 속하며 대략 기원전 15세기경에 시작되어 1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는 코카서스에서 첫 고인돌이 축조된 시점보다 약 1500년에서 2000년 후에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코카서스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고인돌 역시 주로 계층화된 청동기 시대 사회의 지배층을 위한 무덤이었다. 또한 이들은 영역을 표시하는 표지석이자 공동체 의례와 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코카서스 고인돌의 결정적 특징은 정밀하고 통제된 관문인 구멍포석이다. 코카서스 고인돌은 세심하게 다듬고 가공한 돌을 사용하여 초정밀, 결합을 이룬 극도의 정밀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반도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다듬지 않거나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섬세한 마감보다는 규모와 질량을 우선시한다. 부장품은 각기 다른 문화 세계를 반영한다. 코카서스 고인돌은 근동 및 코카서스의 풍부한 야금 전통금, 은, 비소구리과 관련이 있는 반면 한반도 고인돌은 독특한 동아시아 청동기 시대, 도구동검, 옥장신구와 관련이 있다. 수렴 진화된 고인돌. 단일한 거석 종교나 문화가 유라시아를 가로질러 퍼져나간 생각은 오래된 가설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거석 기념물을 사이에 광범위한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지역화되어 있다. 청동기 시대 코카서스에서 한반도로의 직접적인 이주나 문화적 전파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또는 신뢰할 만한 유전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대한 지리적, 연대적 간격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극히 비현실적으로 만든다.
줄연결하는 소수 이론들은 주류 학계에서 지지받지 못한다. 코카서스 인구 집단에서 발견된 유전적 연결은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티베트를 가리키며 동북아시아 방향과는 무관하다. 도아시아인의 유전적 역사는 남방 기원지로부터 북쪽으로 확산된 뚜렷한 경로를 보여준다. 두 지역의 고인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수렴 진화 Convergent Evolution이다. 이은 관련 없는 문화들이 유사한 사회적 또는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여 독립적으로 비슷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에 도전은 청동기 시대의 더 복잡하고 정주적인 농경 사회로의 전환이었다. 이 전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창출했다. 권력의 정당화 새롭게 등장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고 혈통의 영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거대하고 영구적인 무덤을 짓는 것은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 조상 숭배 정주 생활은 토지에 대한 조상 대대의 유대감을 증대시킨다. 고인돌은 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영역 표시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세계에서 거대한 기념물은 영토를 주장하고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영구적이고 인상적인 기념물을 만들 때 거대한 돌거석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고인돌 형태는 무덤에 대한 보편적인 건축 원형으로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코카서스와 한반도 고인돌의 연계성은 역사적이거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것임이 분명해진다. 두 전통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변혁에 대한 평행적인 대응이며 영속성, 권력, 그리고 조사 이라는 개념을 기념비적인 건축을 통해 표현하려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을 보여준다. 즉, 보편성은 사회적 기능에 있고 특수성은 뚜렷하게 다른 문화적, 건축적 실행에 있는 것이다.